핫팩 완전 정복 1강. 피지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자 지표, PEG, 즉 PEG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PER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PEG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PEG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성장주를 찾을 때 PEG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PEG는 무엇일까요? PEG는 아주 쉽게 말하면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 고려한 가치평가 지표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이익에 비해 비싼지 싼지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PEG는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기업인지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PER이 20배입니다. 처음에는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익이 매년 30%씩 성장한다면 어떨까요? 현재는 조금 비싸 보여도 미래에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10배로 매우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싸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장이 거의 없다면 그 기업은 단순히 싼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알려주는 지표가 PEG입니다. 그래서 PEG는 가격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는 투자 지표라고 부릅니다. 성장주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는 PER만 보면 부족합니다. 반드시 성장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10강 동안 PEG를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PE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성장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PEG 공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G 완전 정복 2강. PEG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PEG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PEG는 단순히 주가가 싼지 비싼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투자 지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PEG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왜 이 공식이 만들어졌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정말 쉬운 공식입니다. PEG 공식은 PER 나누기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입니다. 즉, 현재 기업이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PER을 앞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나타내는 성장률로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은 성장을 많이 할수록 현재의 높은 주가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PER은 20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이익이 2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20을 20으로 나누면 PEG는 1입니다. 이번에는 B기업입니다. PER은 30배입니다. 처음 보면 너무 비싼 기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익이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떨까요? 30을 60으로 나누면 PEG는 0.5입니다. PER은 높지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C기업을 보겠습니다. PER은 10배입니다. 누가 봐도 싸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익이 5%밖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10을 5로 나누어 PEG는 2가 됩니다. 즉, 겉으로는 저평가처럼 보였지만 성장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비싼 기업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PER만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을 PEG가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들은 PER보다 PEG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PEG에서 사용하는 성장률은 과거 성장률이 아니라 대부분 앞으로의 예상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전망치나 기업의 실적 전망이 달라지면 PEG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PEG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 따라 계속 바뀌는 지표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PEG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업종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PEG가 조금 높더라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성장이 거의 없는 산업에서는 같은 수치라도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PEG를 계산하는 방법과 공식 속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가격과 성장성을 동시에 판단하는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왜 PER만 보면 안 되는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100 완전 정복 3강, 왜 PEG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PEG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PEG는 PER을 성장률로 나누어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PEG를 성장주 투자의 핵심 지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PEG만 좋으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EG는 매우 훌륭한 지표이지만 만능 지표는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장률은 예상치입니다. PEG는 미래의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익이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PEG는 0.8로 계산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오고 신제품 판매가 부진해져 이익이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계산했던 PEG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예상 성장률이 틀리면 PEG도 함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성장의 질을 봐야 합니다. 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빚을 많이 내서 회사를 인수하고 매출만 크게 늘린 기업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률이 높습니다. PEG도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현금은 부족하다면 좋은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채는 거의 없고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성장의 질이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성장률뿐 아니라 재무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PEG가 조금 높아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은행, 통신, 전기, 가스처럼 성장이 느린 산업에선 같은 PEG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업종의 기업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경쟁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률이 높아도 경쟁사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성장은 금방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 강력한 브랜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성장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업의 경쟁 우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투자 지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PEG만 보면 기업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PER은 현재 주가 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알려줍니다. ROA는 전체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보여줍니다. 부채 비율은 재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단기 재무 체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 투자 지표를 함께 볼 때 기업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PEG는 매우 좋은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PEG 하나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률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경쟁력, 산업 전망, 그리고 다른 투자 지표까지 함께 분석해야 좋은 기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단 하나의 숫자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가 1보다 작으면 정말 저평가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4강. PEG가 1보다 작으면 정말 저평가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PEG만 보면 안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PEG가 1보다 작으면 정말 저평가일까요? 인터넷이나 투자 서적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PEG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 정말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PEG가 1이라는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PER이 20배이고 예상 이익 성장률도 20%입니다. 20을 20으로 나누면 PEG는 1입니다. 이것은 현재 기업의 가격과 성장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PEG가 0.8이라면 어떨까요? PER은 20배인데 성장률은 25%입니다. 20을 25로 나누면 0.8이 됩니다. 즉, 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현재 주가가 조금 낮게 평가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PEG가 1보다 낮은 기업을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성장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신제품 출시, 신규 계약, 시장 확대 등을 기대하며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PEG도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일시적인 실적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일회성 자산을 매각하거나 특별한 계약으로 한 해만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률이 높아 보여도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기업에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PER도 낮아지고 PEG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제품 경쟁력 약화, 경영진 문제, 부채 증가, 시장 점유율 하락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저평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시장이 위험을 먼저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PEG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PEG가 1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기업도 아닙니다. 강력한 기술력, 독점적인 시장, 높은 브랜드 가치, 꾸준한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PEG가 조금 높아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의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PEG가 1보다 작으면 저평가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장률의 신뢰성, 기업의 경쟁력, 재무 상태, 산업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저평가 기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PEG가 높은 기업은 무조건 나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5강. PEG가 높은 기업은 무조건 나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PEG가 1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PEG가 높으면 정말 나쁜 기업일까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PEG가 이보다 높으면 비싼 기업이네.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PEG가 높아도 훌륭한 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의 PER은 40배입니다. 예상 성장률은 20%입니다. PEG는 2입니다. 숫자만 보면 비싸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처럼 앞으로 10년 이상 성장할 산업의 선두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은 미래의 성장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 보여도 몇 년 뒤에는 오히려 싸게 샀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우량 성장 기업들은 오랜 기간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까요? 그 이유는 기업의 경쟁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높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업계 1등 기업은 가격 결정력도 강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입니다. 소비자가 먼저 찾는 브랜드는 경기가 나빠져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입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성장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PEG가 조금 높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높은 PEG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만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실적이 기대에 조금만 못 미쳐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꺾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의 성장뿐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력, 시장 규모, 경쟁사, 재무 상태, 경영진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PEG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왜 높은지, 그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PEG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반대로 PEG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투자의 핵심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장주 투자에서 PEG가 중요한 이유, 왜 세계적인 성장주 투자자들이 PE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실제 투자 관점에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6강. 성장주 투자에서 PEG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G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PEG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성장주 투자에서는 PEG가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면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성장주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장주는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큰 기업입니다. 지금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친환경 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실적만 보면 비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PER만 보고 너무 비싸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은 현재 이익이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B기업은 현재 이익이 5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의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만 보면 B기업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A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서는 현재보다 미래의 성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PEG입니다. PEG는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성장성을 함께 비교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성장 기업을 찾을 때 PEG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PER이 낮은 기업보다 성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PEG의 핵심 철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성장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지,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지,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지, 현금이 충분한지, 부채는 과도하지 않은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장주는 주가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30%, 40% 하락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업의 성장성이 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주가의 단기 움직임보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PEG는 그 미래의 성장성과 현재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매우 유용한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PEG 하나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기술력, 시장 경쟁력, 재무 건전성,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야 좋은 성장 기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성공적인 성장주 투자는 미래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기업을 PEG로 분석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PEG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7강 실제 기업을 PEG로 분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G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에서 왜 중요한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PEG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지표를 공부한 뒤에도 막상 실제 기업을 보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분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업의 PER을 확인합니다. 먼저 현재 기업의 PER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이익에 비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PER이 25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상 성장률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기업의 실적 전망, 시장 전망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 성장률이 25%라면 PEG는 1이 됩니다. 만약 성장률이 40%라면 PEG는 0.6 정도가 됩니다. 같은 PER이라도 성장률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혼자만 숫자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이라면 반도체 기업끼리, 바이오 기업이라면 바이오 기업끼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마다 성장 속도와 평균 PEG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성장률이 믿을 만한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률은 미래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 때문인지, 신규 공장 증설 때문인지, 수출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의 이유가 분명한 기업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른 투자 지표와 함께 분석합니다. PEG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ROE가 높은지, 부채 비율은 안정적인지, 당좌 비율은 충분한지,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지, 현금 흐름은 좋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표가 함께 좋아질수록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좋은 투자자는 PEG 숫자만 보고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업의 사업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PEG를 이용해 현재 주가가 성장성에 비해 적절한 가격인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분석하면 투자의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첫째, PER을 확인합니다. 둘째, 예상 성장률을 확인합니다. 셋째, PEG를 계산합니다. 넷째,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합니다. 다섯째, ROE, 부채 비율, 당좌 비율 등 다른 투자 지표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이 5단계를 습관처럼 반복하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넓어질 것입니다. 결국 좋은 투자는 하나의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PEG의 장점과 한계, PEG가 왜 훌륭한 지표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팩 완전 정복 8강 PEG의 장점과 한계.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G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PEG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지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PEG 역시 매우 훌륭한 투자 지표이지만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해해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PEG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PER은 현재 주가가 이익에 비해 비싼지 싼지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성장이 빠른 기업은 현재의 높은 PER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PEG는 이러한 성장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기업끼리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면 PEG를 이용해 어느 기업이 성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해야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PER을 예상 성장률로 나누면 됩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입니다. 성장률은 예상치입니다. PEG는 미래 성장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크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성장률이 달라지면 PEG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계입니다. 적자 기업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PER 자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PEG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성장 기업이나 아직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는 다른 분석 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계입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과 은행, 통신, 공공서비스처럼 성장이 느린 산업은 같은 PEG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한계입니다. 숫자만으로는 기업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기술력,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경영진의 능력, 특허, 신제품 경쟁력은 PEG 숫자 하나에 모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사업 보고서도 읽고 실적 발표도 확인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PEG의 장점은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업끼리 비교하기 쉽고 초보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성장률이 예상치라는 점, 적자 기업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모든 가치를 숫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PEG는 매우 좋은 투자 지표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투자 지표와 함께 활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PEG 투자 체크리스트, 실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9강 PEG 투자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G의 개념, 계산 방법, 장점과 한계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투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PEG 투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해야 할 항목을 하나씩 점검한 후 투자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주를 분석할 때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업의 사업을 이해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돈을 어떻게 버는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없습니다.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처럼 시장이 계속 커지는 산업은 기업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기업도 중요하지만 좋은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만 증가한다고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진 실적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PEG가 합리적인 수준인가? 이제 PEG를 확인합니다. PEG가 너무 높다면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EG가 너무 낮다면 왜 낮은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낮다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무 상태는 건강한가? 기업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재무도 튼튼해야 합니다. 부채 비율은 적절한지,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안정적인지, 현금은 충분한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있는지, 시장 점유율은 높은지, 브랜드 경쟁력은 있는지, 특허와 연구개발 능력은 뛰어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장기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가? 좋은 기업 뒤에는 좋은 경영진이 있습니다. 주주와 함께 성장하려는 기업인지, 약속한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는 기업인지,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경영진은 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성장주는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커집니다.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불안해서 매도한다면 성장주의 가장 큰 장점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투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사업을 이해했는가? 둘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가? 셋째,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 넷째, PEG는 합리적인 수준인가? 다섯째, 재무 상태는 건강한가? 여섯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가? 일곱째,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덟째, 장기 투자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가? 이 8가지를 습관처럼 점검한다면 감정에 흔들리는 투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PEG 총정리, 성장과 가치를 함께 보는 투자법,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실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PEG 완전 정복 10강, PEG 총정리, 성장과 가치를 함께 보는 투자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PEG 완전 정복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9강에 걸쳐 PEG의 개념부터 계산법, 실전 활용법, 장점과 한계, 그리고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EG는 무엇일까요? PEG는 기업의 현재 가격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는 투자 지표입니다. PER이 현재의 기업 가치를 보여준다면 PEG는 성장성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투자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G 공식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PEG는 PER을 예상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PER이라도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더 낮은 PEG가 나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낮은 기업은 PEG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평가할 때는 PER보다 PEG가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PEG 하나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PEG에 사용되는 성장률은 미래를 예상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기 변화, 금리 변화, 기술 변화, 경쟁사의 등장, 정부 정책, 환율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기업의 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현실적인지, 기업의 경쟁력이 충분한지,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숫자를 외우지 않습니다. 숫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도 다음과 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기업의 사업 내용을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PEG를 계산하여 현재 주가가 성장성에 비해 적절한 가격인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ROE, ROA,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동 비율, 현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기업을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는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가 PEG입니다. 하지만 PEG는 어디까지나 투자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만 가지고 목적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지도도 필요하고 날씨도 확인해야 하며 길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PEG는 방향을 알려줄 뿐 최종 투자 판단은 기업의 경쟁력, 산업의 성장성,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자자의 원칙이 함께 결정합니다. 이번 PEG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이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투자 지표를 배우고 하나의 기업을 깊이 분석하는 과정이 쌓일수록 투자의 실력도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로 PEG 완전 정복 10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보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투자 지표와 실전 투자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